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증시가 주춤하고 달러 가치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으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회관에서 현기식이 개최됐습니다. 성조기 태극기와 함께 미주 한인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한인사회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2024 CES에서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한국 업체들이 혁신상을 받기까지는 한국 정부가 전략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며 멘토어 역할을 했습니다. 북가주 세크라멘토 인근 레이크타우 지역에서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눈사태로 스키리조트 방문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증시가 주춤하고 달러 가치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첫 소식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3.2%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근원 물가도 3.9% 올라서 역시 전문가들 예상치 3.8%보다 높았습니다. 월세를 포함한 주거 비용이 6.2% 뛰어오르면서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물가지수의 주거 비용을 10% 남짓 포함시키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3배가 넘는 35%를 반영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민들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어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2월 노동자 임금이 물가 상승분을 빼고도 1년 전보다 0.8%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자 소득이 늘었다는 건 식당 음식값 같은 각종 서비스 요금이 더 오를 수 있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물가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통계를 종합할 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ell, the Fed won't start talking about when they're going to cut rates. Market expectations are now forming that we'll see an interest rate cut in the middle of 2024. 오늘 나스닥과 다우지수 같은 미국 증시 지표들과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의 긴장을 더 높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더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으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이란 해군이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납포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원 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유조선이 올해 이란의 석유를 훔쳐 미국에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해사보안업체는 군복 차림의 남성 6명이 유조선에 승선한 뒤 곧바로 감시 카메라를 가렸고 이어 선박 자동 식별 장치가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조선에는 그리스인 1명과 필리핀인 18명 등 1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이 합법적으로 항해 중인 선박을 납포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The Irani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release the ship and its crew. These provocative and unacceptable actions need to stop.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유조선이 납포된 오만만은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주요 산유국 해상 무역로입니다.
This unlawful seizure of a commercial vessel is just the latest behavior by Iran or enabled by Iran aimed at disrupting international commerce. 납포된 유조선은 미국이 안보를 맡고 있는 마셜 제도 선적이자 그리스 선사 소유로 지난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 98만 배럴을 싣고 있다 미 당국에 적발돼 원유 압류 조치와 함께 240만 달러, 우리 돈 3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후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직접 오만만에서 상선 납포에 나서면서 해상 운송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 121주년을 앞두고 오늘 오전 LA 한인회관에선 형기식이 개최됐습니다. 성조기, 태극기와 함께 미주 한인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한인사회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주요 한인 인사들과 주류사회 인사들도 참석해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태극기와 성조기. 한복을 입은 아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칩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회관에서 미주 한인의 날 121주년을 맞아 형기식이 개최됐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한국의 독립, 한국 전쟁, 산업화, 민주화, 그뿐만 아니라 한미 우호관계와 동맹관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앞으로의 120년을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합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차세대를 위한 한인 역사 교육과 앞으로의 한인 사회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2세들하고 앞으로 이제 여기 LA에서 살아갈 3세들한테 좀 우리 역사를 가리키고 우리가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전에 오셨던 이민자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히 살고 있다는 거를. 마크 곤잘레스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수석 보좌관은 한인타운이 변화와 발전의 중심지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ve worked in this area for well over 13 years and Koreatown is really important to us. It really is the epicenter of change. It's the epicenter of what this country was built. And we represent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 outside of Seoul, South Korea. 연방의회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에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은 첫 미주 한인박물관 건설과 도산 안창호 우체국 명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And over that period of time, they changed our country's history, from business to music to even the foods we eat. That's why I'm proud that we are developing the first Korean American National Museum, and now I'm pushing to name a local post office in honor of Korean American leader Dosan An Chang-ho. 오는 13일 121주년을 맞이하는 미주 한인의 날. 오늘 열린 형기식을 시작으로 내일 LA 시의회 선포식 등 축하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유색인종 유권자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종, 아시안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여론정책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아시안 유권자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간 약 200만 명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가율로는 15%로 히스패닉 12%, 흑인 7%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는 아시안 1,500만 명이 투표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4년 전과 비교하면 2.8배나 성장한 수준입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2.8%에서 6.1%로 늘었으며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44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4 CES에서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주는 상,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한국 업체들이 혁신상을 받기까지는 한국 정부가 전략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며 멘토어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CES 현장에서 전하겠습니다. AR 로봇이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Hello SBS News. I believe in the future robots and human will coexist.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4년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화두는 단연
전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을 주는 혁신상이었습니다. 2024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한국 기업은 134개사로 42.8%를 차지합니다. 국내 수상 기업의 86.6%, 116개사가 벤처 창업 기업입니다. 연속으로 CES에 출전해서 계속 매 해마다 새로운 혁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CES에서 인정해서 6번째 혁신상을 수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끝없는 지원이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상을 휩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5에서 10%의 R&D를 또 전문가, 엔지니어링 전문가, 또 메디컬 전문가들을 직접 R&D 센터에 활용을 해서 지금의 혁신상을 탈 수 있는 맥본을 만든 겁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CES에 참가할 업체들을 대상으로 혁신상을 받을 수 있도록 쪽집게 과외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CES 기술 혁신상을 받은 산업용 보일러 에코수습버너 개발을 성공으로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트라는 CES 혁신상 수상 전략을 웨비나를 통해 전수했습니다. 더구나 혁신상 수상에 관심이 있는 350여 개사를 초청해 수상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CES 전체에 한국에서 총 한 78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요. 이거는 작년에 560여 개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 위치한 업체도 빼놓지 않고 한국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국의 CES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혁신적 기업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도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 기업들이 세계 진출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한 AI 혁신상을 받은 28개 기업 가운데 57%가 한국 AI 스타트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AI가 뭔가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술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K-스타트업관 오시면은 AI 기술을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상을 싹쓸이한 한국 기업 중 창업 후 7년이 채 되지 않은 스타트업 비율이 무려 72.4%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CES 혁신상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듈화된 의료기기들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이번 CES 혁신상 3개를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CES 혁신상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올해 CES에서도 헬스케어 기술들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인공지능이 접목됐는데요. 이어서 소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달린 기기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기기 아래쪽 렌즈로 식판의 음식을 인식합니다. 식사 전후 식판을 스캔해 섭취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시해주는 푸드 스캐너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살을 빼고 있으니까 샐러드 하나 담고요. 연어 스테이크 하나 담아보겠습니다. 이대로 스캐너에 인식을 시키면 영양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I가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또 과한지 판단해 식단을 조언합니다. 이 스마트 기기는 가정용 무선 청진기입니다. AI가 사람의 심장 소리와 호흡 소리를 인식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정에서도 손쉽게 심장이나 폐 등 신체 부위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반려동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상 소리와 비정상 소리를 분류할 수 있는 저희 청진 AI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심장 초음파 등 영상 판독기에도 AI가 접목됐습니다. 빅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평소 1시간 넘게 걸리는 판독 시간을 90% 가까이 줄여줍니다. 정상인의
또는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그런 데이터를 알고리즘 러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떤 구조다라는 것을 러닝을 시키는 거죠. AI를 활용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소변 검사를 할 수 있고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신발도 선보였습니다.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면서 연관 산업 발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소환욱입니다. 네, 지난해 LA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살인사건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3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327명보다 많았습니다. LA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는 과속 등 위험한 운전 습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말 요즘 더 자주 들리는데요. 웨스턴과 8가에 위치한 한 식당은 무려 4번이나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업주 측은 이제는 아예 경찰 신고조차 포기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한인타운의 심각한 치안 문제를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입구 정면의 강화 유리로 만든 대형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창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절도범이 업소에 침입하기 위해 대형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 4번째. 많이 속상하죠. 저렇게 깨면 우리 요즘에 손님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저렇게 깨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속상하죠. 처음에 신고를 했었는데 수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업소에 침입한 절도범은 현금 계산기까지 뜯어냈지만 보관한 현금이 없어 허탕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업소 측은 절도 침입 사건이 벌써 몇 년 새 무려 4번이나 발생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업소 유리창과 벽에 계속되는 낙서까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밤에 낮에 나와보면 저렇게 다 낙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어제도 누가 나와서 또 낙서를 했네요. 나와서 볼 때마다 저 낙서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엄청 아파요. 아무리 경찰에 신고해도 계속 발생하는 절도 사건에 업주는 이제 신고조차 포기한 상황. LA 한인타운의 심각한 치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인 한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무리에타시 경찰국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67세 최모 씨를 환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해당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를 벌였으며 최 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3월에도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성추행과 성폭행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 1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북가주 세크라멘토 인근 레이크타우 지역에서 눈사태가 일어나 스키 리조트 방문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레이서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팰리세이즈 타워 리조트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눈사태는 새롭게 문을 연 전문가 코스에서 일어나면서 아침에 스키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부상자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팰리사이드 타워는 오늘 조금 늦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집단 학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국제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 국제사법재판소 앞에선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공개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통상 집단 학살로 번역되는 제노사이드는 국적이나 민족,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말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개 심리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 작전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과 인종을 상당 부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 작전 중단을 포함해 구속력 있는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level of Israel's killing is so extensive that nowhere is safe in Gaza. 이스라엘은 심리 이틀째인 오늘 반론에 나설 예정인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There's nothing more atrocious and preposterous than this claim. Actually, our enemies call for the destruction and annihilation of the state of Israel. 남아공이 요청한 긴급 임시 조처에 대한 판단은 이달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져도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지만 재판 절차 개시 자체가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앞엔 각각 친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몰려들어 시위를 벌였고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 피해 지역에 있는 원전 앞바다에서 또다시 거대한 기름막이 확인됐습니다. 운영사는 배관이 지진으로 손상됐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잇따르는 원전 사고 소식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날 지진이 강타한 노토반도 시카원전 앞바다에 가로 100m, 세로 30m의 기름막이 또 확인됐다고 운영사가 밝혔습니다. 기름 6리터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원전 앞바다에선 지난 7일에도 가로 10m, 세로 5m의 기름막이 발견됐습니다. 운영사는 당시 기름을 모두 회수 처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사흘 만에 더 큰 기름막이 확인된 겁니다. 시카원전 배관이 이번 강진에 손상되면서 기름이 누출됐다고 운영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방사능 우려는 없고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원자력 규제위는 이어지는 여진에 남아있는 변압기도 망가질 수 있다며 빠른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変圧器そのもののがその損傷を受けたということ自身についてはきっちりと原因は究明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 시카원전에선 사용 후 해결유 냉각 펌프가 40분간 멈추고 해결유 보관 수조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420리터가 넘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원전 사고 소식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원전 질문을 피하는 듯한 기시다 총리의 대응이 불안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213명, 실종자는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노토반도 지진을 특별재해로 지정하고 이재민 10,000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2차 피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영국 왕실 하면 이렇게 검은색 큰 털모자를 쓴 근위병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한 동물보호단체가 이 근위병 털모자 때문에 수많은 흑곰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산속 흑곰들의 이동 경로에 사냥꾼들이 빵과 과자가 담긴 먹이통을 설치합니다. 곰이 먹이통으로 접근하는 순간 석궁이 발사되고 곰은 쓰러집니다.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는 흑곰 사냥 영상을 공개하며 이렇게 확보된 흑곰 모피가 영국 왕실 근위병의 모자로 만들어진다고 고발했습니다. It takes the skin of at least one bear to make a single cap.
버킹엄 궁합 교대식이나 왕실 행사에 투입되는 영국 왕실 근위병은 붉은 자켓과 높은 털모자가 상징입니다. 이 털모자는 캐나다 흑곰의 모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인조가죽으로 대체하라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입니다. 털모자에 아무런 군사적 기능이 없는데도 흑곰 모피만을 고집해 곰 사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t's time for a changing of the guard. Tell the MOD to go fur free. 하지만 영국 국방부는 캐나다 정부에서 허가받은 합법적인 사냥을 통해 흑곰 모피를 조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직까진 기준을 충족할 대체제를 찾지 못했다며 당분간 흑곰 모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김영환 LA 총영사가 월드 코리안 신문의 2023 베스트 공관장에 선정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입니다. 김영환 LA 총영사가 월드 코리안 신문의 2023 베스트 공관장에 선정됐습니다. 김 총영사는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지난 10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미은행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한미은행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콘텐츠 기업들의 계좌 개설과 맞춤형 대출 등 금융 지원과 회계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지원 사업 2024 론치패드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제17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기념축제 행사가 오는 1월 13일 오후 뷰리엔의 하이라인 공연예술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인의 날 축제 측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추워진 날씨에도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히고 주류 사회에 단결된 한인 사회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인의 날 축제에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뉴욕주가 고교 성적 상위 10% 학생들에게 주립과 시립대 입학 허가를 자동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화요일 2024년 신년연설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개선책으로 성적 기준 자동 입학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립대는 내년부터 빙햄튼과 스토니브룩 등 캠퍼스에서 고교 상위권 학생들을 자동 입학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한 빨간불 우회전 금지 법안이 8일 아틀란타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제이슨 도지어 의원 등 3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교통이 혼잡한 아틀란타 다운타운과 미드타운 그리고 캐슬베리 힐 지역에서 초록불일 경우에만 차량 우회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다음 주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방금 보신 뉴스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SBS 아메리카를 검색하시면 채널로 연결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